절기상 입춘인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올랐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지만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승객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한 업체들의 지난해 수출이 처음으로 20% 넘게 줄었습니다. 올해도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을 시민공원으로 재생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대체 경기장 건립 문제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봄의 시작이라는 입춘입니다. 절기에 맞게 낮 기온도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겠지만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앙증맞은 봄꽃들이 알록달록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분홍빛 철쭉도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입춘을 맞아 봄 기운이 넘쳐나는 온실 속 화초를 보려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입춘이라서 봄꽃도 구경할 겸 나왔는데 꽃들이 너무 예쁘게 피어서 봄이 금방이라도 올 것 같습니다. 새봄을 맞이하는 희망을 담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갑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대문에 큼지막하게 붙인 입춘첩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소망이 담겼습니다. 마음이 편안이고 심적으로 안정되고 봄이 왔구나. 그래갖고 그 생동하는 기운이 솟아나기 때문에 절기상 입춘인 오늘 전북은 낮 기온이 6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3도 안팎까지 다시 떨어지겠고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모레 저녁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아져 추워지겠고 이번 추위는 7일 낮부터 점차 회복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설 연휴 기간에 눈이나 비가 조금 오는 날이 있겠지만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 찾기가 쉽지 않죠. 택시기사에게 승객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사들인 뒤 되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2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들도 입건할 예정입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 최고가 매입, 비밀 보장, 사장님이 안전하셔야 저희도 안전합니다. 29살 김모 씨가 전주의 택시기사들에게 뿌린 명함입니다. 승객들이 택시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사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명함을 보고 김 씨에게 연락한 기사들은 모두 70여 명. 김 씨는 이들로부터 한 대당 평균 10만 원을 주고 510대를 사들였습니다. 그 뒤 다른 매매업자를 통해 많게는 20만 원까지 받고 되팔아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중고폰 하다가 같은 폰인데도 부지폰 같은 경우에 싸게 사서 제가 남기는 게 좀 더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가 승객에게 돌아올 리 없습니다. 받아서 돌려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이틀 정도 전화 안 받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렸죠.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택시기사들도 조만간 입건할 방침입니다. 손님이 분실한 휴대폰은 찾아주는 게 맞는 건데요. 현재 그거를 분실 휴대폰인지 알고 팔았다면은 점유이탈물 횡령 그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경찰은 택시를 탈 경우 차량 번호를 적어두거나 카드 결제를 하면 영수증을 챙겨야 분실물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임실치즈의 아버지로 불리는 지종환 신부가 한국에 온 지 57년 만에 법적으로 한국인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특별귀화를 허용한 국적법에 따라 지종환 신부에게 한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지종환 신부는 1958년 사제 서풍을 받고 한국에 온 뒤 가난한 농민들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치즈를 만들기 시작해 임실을 한국 치즈의 본고장으로 만들었고 민주화 운동과 장애인 복지에도 헌신해왔습니다. 전북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오늘 해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11일 김제 돼지농장에서 구제액이 발생한 뒤 김제에서 추가로 구제액이 발생하지 않아 축산 농가와 사료 차량 등에 내려진 이동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구제액이 발생한 고창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는 구제액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는 11일에 해제됩니다. 수출 전진기지인 군산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한 업체들의 지난해 수출이 20% 넘게 줄었습니다. 올해도 수출 전망이 밝지 않아 기업들에게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한 기업입니다. 지난해 예상치 못한 유가 하락으로 수출 실적이 20% 넘게 줄었습니다. 가격이 반토막이 났어요. 하반기부터 유가가 갑자기 툭 떨어지면서 모든 화학 제품들의 단가가 다 떨어졌거든요. 수출 전진 기지인 군산 자유무역 지역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과 내국 기업 등 모두 31개사가 입주했습니다. 지난해 이들 기업의 수출 실적은 3억 5천만 달러로 2014년에 비해 24% 줄었습니다. 지난 2000년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산 자유무역원은 유가 하락과 세계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들의 실적 부진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자유무역 지역 근로자는 1,700명이었지만 지난해는 1,600명으로 100명이 일자리를 떠났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기업들의 수출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석유화학 플랜트에 수출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석유 쪽 유가가 좀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서 오너들 입장에서도 좀 투자를 좀 약간 안 하는 상태거든요. 수출 환경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맡은 수출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새만금 신공항이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데 이어 전주 김천 간 동서횡단철도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검토에 반영돼 이들 두 개 사업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공항 부지를 정하는 용역이 내년 6월에 완료되는 만큼 내년 12월에 치러질 대선에 신공항 공약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또 전주 김천 동서횡단철도도 단순한 검토가 아닌 추진 사업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정동영 전 장관의 복당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진보정당 창당에 앞장선 정동영 전 장관이 중도인 국민의당에 가는 건 옳지 않다며 국민의당은 지지율 상승을 위해 정 전 장관을 영입하려는 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은 설 연휴가 끝난 뒤 정치활동 재개를 선언할 예정인데 더불어민주당 복당과 국민의당 합류보다는 무소속 출마가 유력해 보입니다. 설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전통시장과 노인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당직자들은 오늘 전주 남부시장을 찾아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당직자들은 전주 금호아파트 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설 선물을 건넸습니다. 두 당은 유권자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이번 총선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주시가 컨벤션센터 건립이 무산된 가운데 종합경기장을 시민공원으로 재생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경기장 건립 문제로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달 25일 전주 종합경기장을 시민공원으로 재생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대신 내후년까지 대체 경기장을 짓기로 하고 70억 원의 토지 매입비를 책정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에 대체 경기장을 서둘러 지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라북도 소유의 경기장을 넘겨받으면서 전주시가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전주시가 대체 경기장 건립 계획에 대해 전라북도의 믿음을 지금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라북도는 대체 경기장을 착공해야 현 경기장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의식한 듯 공원 조성 기간을 길게는 10년 정도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원 조성 절차는 대체 경기장을 찾고 가면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경기장이 월드컵 경기장에 착수가 되기 전까지는 구상을 하고 착수가 된다면 이 종합경기장도 실행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충분히 전라도로부터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시는 대체 경기장을 짓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인 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의뢰했고 올해 안에 투자 심사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와 새뜰마을 사업에 전북에선 모두 15곳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도는 농림부의 생활여건 개조 사업 대상으로 남원 송치마을 등 전북에서 6곳이 들어가 2018년까지 3년 동안 주택정비, 옹벽 설치, 상하수도 정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사업비의 70%를 지원해 달동네와 쪽방촌 등 주거환경 취약지역을 개선하는 새뜰마을 사업은 올해 전주와 익산, 군산 등 9개 시군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육부가 고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군산 서해대학교의 이사회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사회가 횡령액 146억 원의 보전 방안과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정관 개정 등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이사 12명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훈련에 복귀한 전북현대가 오는 7일부터 일주일 동안 목포로 마지막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금석배 전국 초중축구대회가 오는 16일 군산에서 막을 올립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북현대가 아랍에미리트 전지훈련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전북은 오늘 국내 훈련에 복귀한 뒤 오는 7일부터 일주일 동안 다시 목포로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전술적으로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목포에 가서는 조직적으로 이제 우리 팀이 새로운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조직적을 좀 많이 끌어올린다면 또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는 14일 출정식을 갖는 전북은 23일에는 홈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첫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2016 금석배 전국 초중축구대회가 오는 16일부터 군산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교 72개 팀과 중학교 56개 팀 등 모두 128개 팀이 출전합니다. 선수와 가족 등 방문 인원만 9,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올해 특히 팀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8대8 경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지도자나 학부형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97회 전국 동계체전 사전 경기에서 노아름이 전북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노아름은 쇼트트랙 1500m에서 서울 대표를 0.02초 차이로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전주대가 올해 태권도 국가대표 시범단 선수 4명을 배출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 국가대표 시범단에 권호섭과 이인욱, 국기원 시범단에 정호준과 노훈이 각각 선발됐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현대가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김신욱을 영입했습니다. 지난 2009년 울산현대에서 데뷔한 김신욱은 K리그 통산 95골, 22도움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8골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전북현대는 김신욱의 영입으로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K리그 3연패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내년 6월 22일에 개막합니다. 전라북도는 세계 태권도 연맹과 협의해 대회 개막일을 6월 22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대회 준비를 위해 다음 달에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내년까지 개최 장소인 무주 태권도원의 진입 도로 개선과 태권도 수련관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완주군 비봉면 주민들이 설을 앞두고 독거노인에게 써달라며 비봉면사무소에 1,800만 원어치 쌀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관내 기업과 사회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모은 성금으로 쌀을 샀다며 독거노인들이 넉넉한 설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로타리 3670지구 전주 풍남 로타리 클럽이 전북 시각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멀티플레이형 수신기 90여 대를 전달했습니다. 멀티플레이형 수신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음성 도서를 카세트나 CD 플레이어, 파일로 들을 수 있는 기기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습득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JB금융그룹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년 전보다 47% 늘어난 1,50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계열사별로는 전북은행이 514억 원으로 44% 늘었고 광주은행은 579억 원으로 11% 늘어났습니다. JB우리캐피탈은 수익 구조 다변화 등을 통해 61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교 동창을 살해해 암매장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일당의 주범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신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 씨의 여자친구인 28살 강모 씨 등 공범 10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5년에서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고교 동창인 25살 조모 씨가 대출을 거부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하고 조 씨 명의로 4,500여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사무실 임대료를 대신 납부하게 하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장태영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8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장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장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와 공과금 등 4,700여만 원을 지인에게 대신 내도록 하고 2014년에는 전주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또 다른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은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주 상하유치원 펫 6기 1동 7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